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부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주셨는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013-3366-0110번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4660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문의하셨습니다. LG U+를 7,74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신양이라는 종목을 6,88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후에 자꾸 떨어지는데 어찌해야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하 팀장님께 드릴까요? 일단은 LG U+부터 한번 봐드릴까요? 예. LG U+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달이 항상 저희가 드린 말씀이지만 원래 12월 달이 통신주의 강세고 1월 달은 항상 보면 통신주 LG U+만 그런 게 아니라 SK텔레콤이라든지 KT 동이 1월 효과, 역1월 효과가 나오는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 통신주는 배당 매력이 조금 높다 보니까 1월 달은 정통적으로 통신주는 약했다. 그 원리를 LG U+라든지 기타 관련주들도 1월 달에는 철저하게 가져갔다 말씀드리겠고요. 1월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통신주 조금 반등을 좀 노릴 때가 왔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LG 지금은 누차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LG의 어떤 반격에 대해서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선두에는 아무래도 통신 쪽 스마트폰이 있지 않았었나 말씀드리면서 조금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사실 7,700원 매수가 대비해서 한 700원 정도, 1,000원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물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주가 시장을 바로 좀 주도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낙폭이 강한 차원에서의 반등이 좀 기대되는 차원에서 조금 기다리는 보유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추가 자금을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 신양이죠. 신양이라는 종목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작지만은 좀 큰 회사네 보니까 조금 역사도 좀 됐고, 원래는 삼성전자 보통 지금 스마트폰 이전부터 어떤 그 휴대폰 케이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액세서리를 만들었고,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전에 그렇게 만들었었고, 원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폰 케이스 업체는 신양 아니다 그래도 인탑스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 자체가 원래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죠. 저 부가가치.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봤을 때 핵심 부품이 아니다 보니까 업체도 좀 많고 방해담회로 파는 회사다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11월 달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회사가 고평가될 정도로 좀 급등을 했지 않나. 작년 10월 이후에 시장 특징이 삼성전자 강세, 스마트폰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타면서 7,000원까지 올라왔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삼성전자 갤럭시2 쪽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핵심 부품 측면에서는 별로 아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 조금 열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폭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 분위기 때문에 3,000원 밑에 있던 것이 올라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신양은 조금 주가 탄력성이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차트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확인할 단계에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차트가 좋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고, 만약에 한 6,500원 좀 넘어왔을 때 거래량 수반이 되면은 조금 가져가는데, 거래량 수반이 만약에 약하다면 약간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과 함께 LG U+ 신양 이렇게 두 종목 봤고요.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아볼 텐데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네네,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들어가셨습니까? 159,800원에 20%요. 159,800원에 20%요? 혹시 오늘 네네.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이틀 전에 하한가 맞을 때 예. 마지막에 들었어요. 하한가 맞을 때 사셨고요. 네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뉴스가 다 나왔는데 그래도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볼까요? 조금은 그래도 반등할 것 같아서요. 그럼 단기간에 61선까지는 반등할 것 같아서 샀어요. 단기간에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군요. 네네. 예, 그런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예.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예, 하한가 나온 이후로 좀 더 두들겨 맞았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는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된 거고요. 네네. 예, 목표가 정해드리면 될까요? 네네. 목표가하고 예. 그다음 한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 좀 그것까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전문가가 월요일까지 몇 % 오를지 알 수 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잘 한번 진단을 짜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네, 네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봐주세요. 월요일까지 몇 % 오르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점 매수에 성공하신 것 같고요. 잘 사신 겁니까? 네, 그 뭐 기술적 차트상 매매는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메디포스트의 경우 반등 구간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 있어 거래량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한다면은 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까지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료 노출로 인해서 반등에 실패할 경우에는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신 16만 7천 원대 61선이죠. 예, 여기가 단기 저항대로 작용해서 다시 한번 14만 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30분 차트 분봉을 잘 보실 텐데 현재 30분 봉을 보시면은 그 15만 5천 원입니다. 예,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일단 홀딩 하시고 상승 흐름이 전개된다면 17만 5천 원, 18만 원대에서 저항이 예상되니까 좀 더 들고 계셨다가 한 17만 5천 원대 전후에서 일단은 매도해서 단기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명확히 가격대를 주시니까 좋네요. 손절가 15만 5천 원 선 이탈 안 했을 때 17만 5천 원에서 팔아보자 하셨습니다. 전화로 들어온 상담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호남석유인데요. 호남석유를 오늘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매수 의견을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8652님의 종목인데요.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호남석유 지금 사실 그 화학주하고 조선철강주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지난주에 주가 많이 올라왔다는 게 사실 지금 화학주의 가장 큰 애매한 부분이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석유업황 사실 뭐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수요, 중국의 어떤 경기 진자책이 과연 얼마 정도 나와주는지 그렇게 모멘텀에 좀 기대한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화학주 같은 건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 이번 주까지가 중국 시장이 휴장이고 또 이번 주말 연휴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한 긴축 완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약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세력들이 셀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석유화학 업종은 아무래도 외풍, 즉 글로벌적인 경기 동향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체크하셔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최소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 설령 만약에 다음 이번 주 주말에 시장에서 약간은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만큼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하가 안 나온다 그래도 바로 꺾이지는 않고 최소한 다음 주 정도에 어떤 그 무슨 매도 타임이라든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수가 36만 원 수준에서는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제가 가져가라 그러는데 신규 이 가격에 매수하라고는 조금 못하겠다. 차라리 35만 원 밑에 내려와주면 사주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일까지 올라갈 때는 사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조금 내려오는 걸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당장 매수는 아니라는 말씀 주신 거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파미셀 문의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700원이시고 비중을 50% 정도 실으셨거든요. 823 하나님의 종목입니다. 임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그 앞서 소개해드린 뭐 메디포스트와 함께 파미셀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식약청에서 그 세계 최초로 일단은 그 제품 그 개발에 대한 그 허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재료로 인해서 지난 12월 달 액면 분할 이후 다시 한번 15,000원대권까지 단기간에 50%가량 급등한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은 그 현재 국면에 있어 파미셀의 경우 그 제품이 일단은 그 판매 대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그동안은 기술력이라든가 성장성 이러한 그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파미셀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앞서 그 상담을 해드렸던 그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제대율 부분 쪽에서 매출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파미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구 분야 R&D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는 가시적인 그러한 그 펀더멘탈이 확인된 그 지표가 없기 때문에 파미셀의 경우 이번 뭐 4분기라든가 금년도 1분기 실적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이제는 기대감에 의한 그런 성장성이 아니라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파미셀의 경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적어도 뭐 거래량만 뒷받침돼 준다면 다시 한번 13,000원대권까지의 반등 구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단기적 관점에서 14,000원 전고점 돌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건지 아니면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것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 비중이 현재 뭐 한 50%대인데 비중을 줄여갈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자로 참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원 봐드리겠습니다. 신원을 매수하신 분 가격대를 볼게요. 1,29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20% 가지고 계신데요. 186 하나님의 종목이고요.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하 팀장님. 신은 참 추억의 종목이죠. 국내 대표적인 이제 지금은 중저가가 돼버린 저가까지 표현하면 안 되나요? 한 중가 정도 되는 브랜드였죠. 뭐 예전에 보면 뭐 신은 에베네셀 뭐 이런 거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15년 전에만 해도 신은의 주가는 사실 17만 원, 15만 원까지 갔었죠. 근데 회사 재무 상태도 안 좋아지고 외환위기 겹치고 IMF 겹치다 보니까 감자까지 당하는 그런 수모를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신은 같은 경우는 사실 패션 관련 종목이면서도 약간은 특징이 없습니다. 지금 국내 쪽에서는 이 중저가 브랜드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본 업체라든지 유럽 업체들의 어떤 그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설자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패션 업종들이 대형 회사, 자금리 큰 회사들은 외국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고 중저가들은 솔직히 베이직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근데 그쪽에서의 경쟁 자체도 만만치 않다 말씀드리겠고 신흥은 사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 약간 적자가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2011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는 조금 동남아나 저 중국 쪽에서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관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약간 1,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거나 상반기 나와야 좀 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개성공단 관련해서 남북 경협조라는 특징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금 모멘텀 남북 경협 모멘텀은 조금 죽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흐름이 좋고 기술적으로 좀 살아 있어 가지고 조금 판단하기 애매한 위치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 분석이 조금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21선이 되겠네요. 차트에서 보이는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지금 한 1360원 정도 있는데 수급중이 좀 작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장중에 이런 가격을 이탈할 때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이 선을 지지할 때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라. 목표가는 제가 딱히 지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현대모비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현대모비스 봐드릴게요. 현대모비스를 사신 분, 단가를 봐야겠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33만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요. 562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있잖아요. 현대모비스는 좀 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업종의 경우 그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답보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띄고 있는데요. 그 현대모비스의 경우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200일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향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만한 그 형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의 경우 그 3, 4일 전에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대 33만 원대에서 돌파에 실패하면서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향후 1, 2주간에 다시 한번 3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30만 원대를 하단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 장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그 기아차의 경우 그 리콜 그 사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 기관 쪽에서 단기간에 뭐 100만 주 이상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그러한 노동비용 증가, 제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에서 25% 차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비용 증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미미한 이런 사항들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한 2, 3개월째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33만 원대 좀 더 장기 투자자라면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들고 가시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 말씀이셨고요. 현대 모비스 받으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또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수고하십니다. 종목을 봐드릴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예,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25,700원에 25,700원의 비중은요? 한 20% 됩니다. 한 20% 정도요?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아닙니다. 최근 아닙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예, 예. 예. 어떻게 이 작년에 종목을, 예. 오래됐어요. 여태까지 들고 계셨습니까? 무슨 확신이 예. 있었을까요? 목표가가 만나보면 3만 원 소리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좋다는 소리 듣고 하긴 했는데, 적자인데 좋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까지 있었거든요. 뚝심이 대단하시고요. 기업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뢰도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매수가보다도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니까요. 안심이 되시겠습니다. 예, 예.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을 여쭤봐야겠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제 목표가가 얼마나, 예, 하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예, 뭐 다른 점도 궁금하신가요? 목표가만 설정해 드릴까요? 예, 예.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하 팀장님. 하이닉스가요. 작년 말에 15,500원 갔다가 지금 이제 2배 올라왔잖아요. 네. 잘 들고 계신 거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목표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목표가라는 건 사실은 그거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앞으로 2012년도 실적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적정 주가를 산정해서 저희가 보통 목표가를 산정을 하죠.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회사 현재 분위기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 목표가는 사실 설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뭐 흑자구조라든지 사상 실적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목표가를 정한다는 건 저는 약간 무의미하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 주가가 한 21,000원 정도 왔다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막 계속 사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다음으로 IT 쪽에서 많이 사는 게 하나가 하이닉스인데, 왜 사는지는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실적, 디램 경기가 조금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칩 메이커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거. 또 하나가 사실은 3위 업체 일본의 엘피다가 있죠. 이 엘피다 요새 조금 경영년이 힘들어가지고 이 엘피다를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4위 업체 대만의 나냐가 인수한다는 등 많은 등, 그리고 일군 자국에서 한번 살려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모멘텀 두 가지가 좀 몰려있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주가다 말씀드리겠고요. 엘피다 이야기는 잠깐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디로 팔리든 간에 하이닉스는 호재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한 45%, 하이닉스가 한 22%, 나머지 엘피다, 일본 엘피다는 12%입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론 대만의 나냐가 이제 나눠 먹고 있는데, 걔네들 다 합쳐봤자 어차피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못 따라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약간은 빗바른 어떤 립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약간 디램 수요에 대한 어떤 공급 우위의 어떤 원리가 어떤 치킨 게임에서 하이닉스 살아남을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약간 지금 현재 주가를 달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을 드리면은 제가 목표가는 요건 특별히 안 정합니다. 만약에 정한다 그러면 테크니컬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증권사 보고서에 3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3만 원의 기준은 사실은 말이 좋아서 실적 관련이 사실 기술적 분석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15,000원에서 100% 시세가 3만 원이고, 또 현재 월봉이 1월 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2월 달까지도 좋게 보는 관점에서 한번 가져가 본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투자 전략은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급하시다면 11선 매매를 하십시오. 잠깐 차트 좀 같이 봐주시면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11선입니다. 25,600원 정도가 있죠. 요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지지할 때는 이 선이 같이 올라갑니다. 주가 올라가면 계속 가져가 주시고, 요걸 이탈했을 때는 한 물량이 한 10% 정도, 50 반 정도만 청산해 주시고 사태를 지켜본 후에 추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안철수 연구소 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로 손실 보고 계신 분이요. 문의를 하셨는데요. 안철수 연구소를 16만 7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2만 9,400원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안철수 연구소 장중에 하한가 나왔을 때요. 그렇게 네. 사도 되는지 문의가 참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그 안철수 연구소는 뭐 자주 한번 언급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 예. 그 16만 원에 사셨다 좀 욕심이 과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셨다가 단기적으로 일단은 실패하신 것 같은데 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5일선이라든가 21선을 이탈하면은 일단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실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다시 한번 14만 원, 15만 원 반동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뭐 투자 비중은 30%인데 뭐 한 15% 정도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경우에는 지금 퍼가 한 78배인데 거의 80배 수준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금년도 주당 그 순이익이 2,000원대가 안 됩니다. 최대 2,000원에다가 뭐 한 20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정 주가가 뭐 한 5만 원대가 안 되거든요. 그 전에 그 안철수 연구소 10만 원대를 돌파해가지고 조정받을 때 한 4, 5만 원대권에서는 한번 매수하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오고 다시 뭐 8만 원대 반등해가지고 무려 16만 원대 더블 이상 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뭐 안철수 연구소 더 이상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무리이고요. 예. 그리고 대선 테마주로 접근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철수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5% 지금 손절하고 그럼 나머지 15%는 언제? 나머지는 또 또 대선 테마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금년 하반기까지 대선 레이스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한 15만 원대 오면은 일단 매도하십시오. 설사 안 원장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 안철수 연구소의 매출액이 급증하겠습니까? 또 정권 말기에는 또 레임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측면에서 일단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안철수 연구소 봐드렸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11만 9,330원에 12%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평가를 아주 좋게 하고 있는데 주식은 참 답답합니다 하셨어요. 8466님의 종목이고요. 하창봉 팀장님과 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가지고 제일모직 리포트 보면 예. 제일모직 싫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모직을 아주 짧게 단기적인 그 시색 차익 욕구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10만 원 밑에 있다. 뭐 작년 6월 달에는 1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뭐 작년 9월에 한 8만 원 밑에 내려갔다가 지금 3달 연속 10만 원 밑에 있다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제일모직은 조금 크게 보십시오. 제가 잠깐 이 위치에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차트를 많이 보죠. 월봉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그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만약에 일봉 차트라 그럴 때는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한 6개월 연속 10만 원 밑에 있어서 그렇지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게 나쁘지 않다. 확실하게 2007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삼성전자 제일그룹에서 패션 부분이라든지 케미컬 부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정보 소재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IT 기업으로서 면모가 탈바꿈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 약간은 이 정보 소재에 대한 가시적인 IT가 완전히 돌아왔을 전까지는 일시적인 흐름에서는 10만 원 이탈하게 되면 또 9만 원 수익도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가면 11만 원 저항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제일모직 같은 회사는 사실 10만 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만 원 뛰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20-30% 좀 길게 잡아놓고 약간은 장롱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면서 기관이 싫다 그럴 때까지는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3.6% 늘었습니다. 2009년 0.3%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은이 지난해 12월 예상한 성장률 3.8%보다도 0.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한은은 경기 둔화로 건설업, 민간 소비,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은 10%나 성장했지만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5%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했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도 각각 2.2%, 3.8%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는 2014년 말까지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 유지 시한이었던 2013년 중반을 1년 이상 연장한 것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준의 정책금리는 지난 2008년 12월 제로금리로 떨어진 이후 3년 넘게 동결되고 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3차 양적 완화와 같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재탈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애플을 제쳤지만 3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칸타르는 애플이 지난 4분기에 아이폰 3,700만 대를 판매해 같은 기간 3천만 대를 판매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44.9%를 기록했습니다.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주식 워런트 증권 ELW 시장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탕을 노린 투기적 위험 거래와 불공정 거래 요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ELW 시장의 폐지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2차에 걸친 정부의 건전화 방안에도 ELW 거래 대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근 초단타 매매 관련 소송이 무죄로 판결나면서 스캘퍼의 전용선을 제공하는 시장 관행도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ELW 시장 자체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3차 건전화 방안을 발표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대만과 중국 증시가 설 연휴를 맞아서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가운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가 소폭 밀리고 있고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점검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